역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린, 용의 비늘이죠. 용을 타고 막 용이랑 같이 놀고 등에서 미끄럼 타고 놀아도 용이 아주 온순한데 용의 비늘 하나를 딱 건드리면 용이 벌컥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그 하나의 비늘, 그 역린이라고 합니다. 역린.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뭐 급소가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옐런이 언급했어요. 언급만 한 겁니다. 언급만. 빠르면 양적 완화 올해 축소하고 6개월로 내년 상반기쯤에나 실현 가능한 또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금융시장 또 세계 경제의 역린일까요? 금융 자금에 대해서 역시 또 전문가이신 오늘 코스모 자산운용의 오연석 이사님 오셔서 관련된 이야기 또 의미심장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FOMC에서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언급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다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언제까지 할 걸로 보세요? 예, 이번 옐런 의장의 코멘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경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기준금리, 정책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진단이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올해 경기 전망은 3.2%에서 3%까지 상당히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좀 충격을 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미세하게 그 페드의 의지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라는 상당히 좀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숫자입니다. 6개월입니다. 예, 그 전 세계 시장이 깜짝 놀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제부터는 시장이 막연하게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자금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상당히 좀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변경된 부분인데요. 특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올해는 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단서 조항으로 물가가 2%를 넘지 않는다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를 좌우하는 것은요, 크게 2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주택 가격입니다. 에너지 비용은 크게 지금 레벨에서 더 올라가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는 고용 여부가 아니라 그 주택 부분으로 상당히 좀 관심이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FOMC에서 의사결정에 작용을 할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충격이 있고 충격이 있을 만한 그 이유들 시장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당분간 뭐 충격은 조금은 있을 수 있고 충격을 해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작년에 미국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승 요인을 분해해 보면 정책 효과가 상승 수익률의 한 5%에서 6% 정도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것이 경기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안도감 혹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의 로드맵이 완전하게 제시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테이퍼링과 그 이후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되돌림으로서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물가연동 국채입니다. 그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연동 국채가 얼마나 금리가 올라가는지 혹은 명목 국채 금리와의 스프레드 간격이 얼마나 벌어질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우리나라의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이주열 한흥총재 내정자께서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셨던 내용 그리고 출석에서 했었던 내용 이렇게 통합을 해보면 어떤 기조로 좀 움직이실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서면 답변 문서가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답변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은
부분 빠르게 이제 속보가 나오면서 전체보다는 부분에 주목할 만한 문구를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지 않은가. 기존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주된 평가였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주목해 보면요, 이보다는 상당히 중립적인 경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화정책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면 답변 내용보다는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인식인데요. 여전히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가계부채가 상당히 성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성장, 말하자면 정부의 정책과는 같이 코드를 맞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가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한국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다분히 좀 민감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2%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향후로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히 좀 방향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비둘기파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매파 성향이라고 알려져 왔었지만 매와 비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비매파군요. 비매파. 비둘기파, 매파의 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예. 며칠 동안 이제 FOMC로 미국에 쏠렸던 눈이 이제는 G2의 또 다른 또 한 축이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중국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고 세 번째 기업의 디폴트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다음 주에도 HSBC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이 수치 예상 좀 해주세요, 이사님. 네. 수치의 방향성보다는 전반적인 지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위엔화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중국의 정책 당국이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성장보다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산업에서 디폴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가시화되고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섀도우 뱅킹에 따른 이제 상품의 상환 규모를 보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개적인 이런 구조조정의 이슈는 일단락되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산은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고 물량이 상당히 좀 쌓이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번 달 PMI 역시 상당히 좀 좋은 수준으로 개선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달의 지표보다는 2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 오히려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더디고 여기저기서 악재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돈이 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에는 채권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채권 시장 혹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조금 더 회귀하는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3.5에서 한 3.8% 정도 됩니다. 네. 반면에 위험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요, 8에서 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이 10% 정도를 넘는다면 주식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편안한 국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꾸긴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지금 채권 가격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자금이 이동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주식 가격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ER이 지금 14.5배, 그리고 PBR이 1.15배, 그리고 주가 레벨이 1920
정도 레벨이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가격대에서의 주식 투자가 무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6%대, 7%대에 맞춘다면 주식 대 채권의 비율은 7대 3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그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금 시장의 PER을 얼마로 예측하셨다고요? 예, 현재 네. PER이 14.5배입니다. 14.5배요? 네. 지표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PER이 시장 PER이 10배 이하로 9배, 8배 수준에 있어서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지표, 그러니까 종목을 얼마만큼을 네네.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아시아 시장하고 비교하는 PER 수치는 한 13배에서 14배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PBR은 얼마 수준이라고요? 예, PBR은 1.15배입니다. 1.15배. 네. 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통화정책회의에 이 충격들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이 조금 부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전략 짜기 좀 어렵습니다. 시장 방향하고요. 전략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격변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 국가들의 정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레벨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혹은 DM,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비중이 그 변화가 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미국 금리의 레벨이 2.8%입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2.8%를 넘어간다면 이것은 안전자산이 안전하지 않다. 계속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레벨을 반영하는 그 금리이기 때문에요. 어제 10bp, 1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간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과연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구조조정이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력에 대한 일종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하자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도 줄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이런 그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에 상당히 좀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지수에 민감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수출에 민감한 제조업보다는 구경제 업종보다는 신경제 업종이 상당히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부분은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푸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내수주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겠습니다만 이런 그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할지언정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들, 특별히 이제 미국 FOMC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마켓인사이드 코스모 자산운용 오연석 이사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